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돌아온 TT 파이브! 어떻게 길거리 다니시든가 방송을 통해서 저희 노래를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어떤 분은 가끔 안무까지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네. 하나, 둘, 셋, 넷. 돈만 많이 그렇죠? 야, 잠시만, 이 물결처럼 다.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 그 팀들 중에 저희 그 팀 내에서 제일 아끼는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마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임? 옛날에 봤던 기억도 있죠? 기존에 그 밖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마임은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만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텐티파이브 마임은 특이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소리는 좀 냅니다. 자, 그러면 텐티파이브 마임의 세계로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을 텐티파이브 마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나와. 마임.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 마임. 표행이래. 금방 떠네. 오, 와우. 한 명
마이 마이. 힘들어. 꼴 하고 싶은 뽀뽀 마이. 힘이 마이 뽀뽀 여기요. 아이 빠르다. 마이 애야. 안 물어. 적당. 네, 수고하신 새벽에 박수 드립니다. 자, 오늘 많이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말고도 오늘 폭스클럽 정말 재미있고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계속 또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지금까지 팀 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의 학창일생 떡떡 김새. 자, 조용히 하고. 쌤이 아까 다이어리를 하나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시급했다. 어? 분명히 우리 학교 여학생인데 이래 써놨더라. 내가 한번 읽어줄게. 오늘도 난 생면부지의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가? 잠에서 깨어보니 허리는 쑤시고 골반이 땡긴다. 자세가 좋지 않았었나 보다. 내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나마 오늘은 잘생긴 남자였다. 어제는 아버지 뻘 되는 남자였는데 잠을 자는 남자가 매번 다르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정말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제 전철에서 그만 자야겠다. 봐라, 이 몇몇 실망스러운 눈초리들. 아무튼 어떤 반이든지 한 반에 한 명씩 꼭 이런 괴짜들은 있단 말이야. 그나마 여학생들은 좀 점잖은 편이야. 지난주에 이 남학생들하고 성교육을 하다가 내가 기절 초풍할 뻔했다. 어린 나이에 함부로 쾌락을 쫓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의 쾌락과 일생의 행복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래 써놨더니 한 놈이 손 들더니 이카더라. 선생님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1시간이나 쾌락을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괴짜들의 역사는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시작이 아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선생님 짝꿍이었는데 이 친구는 뭐 진짜 우기는 거는 거의 대마왕 수준이었다. 생물 시간에 문제가 불가사리 등 쪽에 위치한 신체 부위를 묻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 근데 정답이 항문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다가 결국 적은 게 똥구멍이야. 근데 생물 쌤이 항문 외의 답은 전부 오답 처리한다니까 이 우기기 대마왕이 쌤요, 항문은 한자지만은 똥구멍은 순 우리말 아닙니까? 제발 똥구멍도 맞다고 해주이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국어쌤이 거들어준 거야. 그래서 결국 똥구멍도 정답으로 맞다고 해줬지. 근데 생물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똥구멍이 정답으로 통과됐다는 소문을 듣고 똥꾸녕, 똥자루까지 전부 정답이라 우기기 시작하는데 생물쌤이 한 일주일은 똥구멍 때문에 시달려야겠다. 결국 항문과 똥구멍만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와중에도 오로지 한 녀석만 항의 한번 못 해보고 포기를 했었는데 야가 적은 정답이 뭐냐면 항문도 아니고 똥구멍도 아니고 바로 똥꼬. 그 친구는 얼마 전에 보니까 닭똥집을 팔고 있다 하더라.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 마지막 수업은 나라를 빼앗겨서 더 이상 자기 나라 말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모국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온다. 오늘의 공부를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라자스 어린이들의 가장 나쁜 버릇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부모님도 또 선생인 나도 나빴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지만은
더 이상 오늘 같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쌤은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혔는데 우리 뭐 작가 누나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자고 하던데 근데 이 김쌤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노? 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해 줄게. 쌤이 여학교에 처음 부임돼서 갔을 때 일인데 여학생들이 아주 짓궂다는 소문을 듣고 단단히 교육을 받고 들어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탁 위에 우유가 한 컵 탁 놓여져 있더라고. 이건 쌤이 아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야들아 이게 웬 우유고 하니까 애들이 이거 선생님 드리려고 저희들이 조금씩 짰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 고맙다. 다음부터는 쪼꼬 우유도 짜도 이랬대. 이때부터 쌤하고 우리 반 아이들의 대결이 시작됐는 거야. 선생님 호텔에서 해봤어요? 아니 실내에서는 해가 안 보이던데. 쌤 앞문 열렸어요. 그래 주번 앞문 좀 닫아라.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쌤의 승리가 매일 반복이 됐지. 근데 결국 쌤이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게 뭐냐? 수업 시간에 누가 교탁 위에 커피를 탁 갖다 놓더니 쌤 커피에 설탕을 넣고 오른손으로 저어요 왼손으로 저어요 묻더라고. 이거는 여학생 대처 서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노멀하게 오른손으로 졌지 그렇게 대답했지. 그랬더니 애들 표정이 갑자기 웃더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스푼으로 젓는데 손으로 젓는 사람들 다 있네. 까르르르 하더라. 그래 요런 분위기야 또 요런 분위기. 근데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를 마지막 수업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어느덧 세월이 쌤의 결심마저도 바꿔놓은 듯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 응?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불안이기도 하지만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 알겠나? 네. 자 그럼 끝으로 이 마지막 수업의 한 장면처럼 쌤이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칠판에 적어줄게. 감사합니다. 샤라라 체육주입니다. 네, 한 청년이 버나드 쇼한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금요일 날 결혼을 하면 결혼이 불행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버나드 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어? 이건 남자들의 심리죠. 결혼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 그래서인지 몰라도 무려 64%의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심약한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이 움직여 줍시다. 샬랄라, 오늘의 주제 성공 프로포즈 유도법. 첫 번째, 좋은 밑밥을 남겨라. 네, 남과 여는 참 다르죠. 남자들, 우리 남성분들, 여자들 꼬실 때는 간쓸게 다 빼놓고 덤비다가 일단 넘어가면 끝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도도하다가 한 번 넘어가면 다 줘. 거지랑 연애해? 뭘 그렇게 다 줘? 제 후배네는요, 새로 산 아버지 팬티가 한 장씩 꼴랑꼴랑 없어지더래. 그러다가 형부 될 사람이랑 아버지랑 목욕탕에서 마주쳤는데 둘이 깜짝 놀랐대. 둘이 커플 팬티야. 이러니 굳이 프로포즈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안 해도 굳이 팬티까지 싹 다 내 건데. 이러면 안 되죠. 남자들이 물 수 있는 최후의 밑밥은 남겨놔라 이겁니다. 난 아직 완벽한 네 여자가 아니야 란 위기의식이란 밑밥을 살짝 던져줘. 그리고 굉장히 해피할 때, 이럴 때 슬픈 노래를 한 곡 좀 불러주는 센스.
다른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랑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거거든요. 샤라라. 그리고 마지막. 마냥 기다리지 말고 급하면 내가 먼저 하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그래도 프로포즈를 안 한다? 그럼 여자가 하세요.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하기 싫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전자는 별수를 다 써도 안 돼. 응? 혼자만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후자는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질 용기가 아직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일구는 거다. 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이거를 보여주세요. 이때 포인트, 적금 통장까지 같이 보여줘. 바로 해. 네, 농담이에요.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샬랄라가 추천하는 명장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바로 이곳 폭서클럽 녹화장. 바로 이런 곳에서 이런 노래를 듣는다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안 반할 수 있겠어요? 이분처럼요.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을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에게 난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분 일어나 보세요. 네. 자, 이쪽으로. 야, 진짜 너무 멋있죠? 네.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네. 이렇게 프로포즈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프로포즈를 받았는데요. 저도 영원히 사랑한다고 저도 프로포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분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영원히 사랑할게요. 이분과 결혼하실 거예요? 예.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좋습니다. 되게 뜻밖의 여기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이 꽃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사랑할게요. 고마워요. 자, 두 분 결혼이 언제세요? 예, 11월 27일이요. 네. 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이 두 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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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생에 나의 아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날 비친 the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세상 이야기 첫 번째 얘기 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400만 돌파,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400만이면요 우리나라 성인들 경우는 7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 환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당뇨병 무서운 거 아시죠? 증세가 어떠냐? 눈이 멀기도 하고요, 치아가 다 빠지기도 하고, 또 피가 멎지 않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살이 썩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런 당뇨병 환자는 그럼 누가 걸리냐?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운동 안 하시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걸리시는데, 특히 정치하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 나라나 국가는 걱정 안 하고 자기 당의 이익만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일종의 당뇨병 환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하는 건 무조건 옳고 남의 당에서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깎아내리고 흠집내고 이러는 정치인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뇨병 환자들인데, 정말 이 당뇨병이든 저 당뇨병이든 그런 거 다 없애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 소나무 재선충, 강릉 상륙. 예, 지금 저 일본이나 대만은요 이미 소나무 포기했습니다. 거의 전멸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이거 막겠다고 지금 100만 그루 정도를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백두대간까지 옮겨 붙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재선충은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소나무 에이즈입니다.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남아있는 에이즈 소나무 건지려면 소나무에 콘돔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즐겨라. 솔직히 여러분들은 늙고 저도 늙고 다 늙습니다. 누구나 늙는 건데, 이 늙는다는 게 이걸 즐겨야죠. 왜냐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즐기려고 하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노인들을 진짜 위하려면 이분들이 사실은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도 떳하게 성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편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진정한 효도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짝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이 좀 드셨는데 새장가 가고 싶은데 자식들한테 야 나 새장가 좀 보내자고 이 얘기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들한테 야 아유 요새는 잘나고 그러니까 추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 다음날 아버님 전기장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아유 이젠 등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 아버님 등글기가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손자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할아버지 저 장가 갑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장가 뭐러 가? 전기장판하고 등글기만 있으면 되지. 그랬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정말 어르신들을 위하지 말고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진정한 효도는 전 그게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웃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웃는 거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자꾸 웃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웃음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꾸 웃음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70평생을 산다고 계산하면요 70평생을 산다고 계산하면 시간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씁니다. 70평생에 23년 잡니다. 잠을 23년 잡니다.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 게 26년 일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게 1년 앉아있습니다. 여자들 화장하는 게 3년 화장합니다.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뭘 타죠. 타는 게 6년 탑니다. 평생에. 어떤 놈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게 3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중요한 웃음은 우리가 그럼 얼마만큼 시간을 주냐, 하루에 10번 온다고 계산하니까 평생에 40일 오서 40일. 아니 똥을 1년씩 누면서 이 중요한 웃음은 40일밖에 안 웃어? 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웃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생각나면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가야 돼. 이렇게 자꾸 웃어야 돼. 여러분 웃으면 모든 일이 풀리고요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세한 뉴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는 KBS 폭스클럽 자세한 뉴스의 원동기 면허증과 일종 보통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차가 없어 장롱 면허인 운전하는 게 무서운 앵커 김종훈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절기상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요즘 전국의 유명산들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주말 속리산을 찾은 75,230명의 일과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먹자골목 입구 지은 지 5년 된 해피라이프 빌라 101동 305호에 부인 40살 장효인 씨와 기수초등학교 5학년 1반에 다니고 있는 과목 중 도덕 시간을 좋아하고 지난 중간고사에서 25등을 한 딸 12살 강민주 양과 함께 3년째 전세로 살며 5년 안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는 44살 강현욱 씨는 지난 주말 1958년 개교 이후 나라의 일꾼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총 35,2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올해 소년체전에서 육상 부문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따냈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봉중학교 19회 졸업 동기인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사거리에서 슈퍼마켓을 하며 주변 동네에까지 인심 좋기로 소문난 44살 이혜석 씨와 함께 도시락으로 새벽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아내 장효인 씨가 직접 사준 참치김밥 6줄과 보온병에 담은 녹차 700ml, 과일 샐러드, 초콜릿, 그리고 보온근 읍내에서 산 새콤달콤 양념치킨 반마리, 프라이드 치킨 반마리를 싸가지고 지난달 초순 이후 적정한 강우량으로 어느 해보다 단풍이 원색으로 곱게 물든 충북 보은의 속리산을 찾았습니다. 먹거리가 많기로 소문난 속리산. 지금부터 359세의 식당 한 곳 한 곳과 그곳에서 파는 2,350가지 먹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두부 부침, 두부전골, 두부김치, 순두부, 쌀막걸리, 동동주, 도토리묵, 메밀묵, 산채비빔밥, 돌솥기빔밥. 나는 달린다. 바퀴 사나이. 네, 반갑습니다. 밖에 다니는 사나이 박도원입니다. 가을인데 책들은 좀 많이 읽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책 10권도 안 읽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책들을 참 많이 읽어야 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보통 사람들이 무려 1000년 동안 읽어야 할 그 책을 읽으신 분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숙 국회의원이십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향수기를 제가 만났습니다. 향수기 이쁘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나쁜 말도 하도 많이 해서 참 이상하게 생긴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저하고 눈높이도 딱 맞고 같이 나가면 형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을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자랑하는 여성에게 신뢰되는 말을 혼사길 막혀, 혼사길 막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잘 따르던 저희 동네 골목대장하고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1호 국회의원이신데 네. 의정활동 하시는 거 어떠세요? 여성장애인 1호 국회의원이보다는 그 바퀴 달린 국회의원 1호인 것 같습니다. 바퀴 달린 사나이라 하니까 저도 바퀴 달린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뭐 의정생활은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을 때는 제가 아주 그 열심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박대원 씨도 좀 싸움 잘하게 생겼고 저도 좀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뭐
소외계층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소문에 싸움만 잘하면은 뭐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국회에 가서 뭐 싸움만 잘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체력 단련 완전히 됐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요즘 국회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책만 평생 읽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열심히 인권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싸움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법률만 봐요. 하루에 수백 페이지. 뭐 하여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야, 그 법조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저도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말하면 되나? 공부벌레 집단 비슷하게 그렇게 법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재미없게 여기 불러줘서 굉장히 기쁘네요. 재밌는 곳에 올 수 있어서. 아, 국회의원 그 의원님하고 예. 저하고는 이렇게 생긴 모습도 약간 비슷하지만 살아온 모습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 힘들게 그 국회의원에 도전하셨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세계 여행을 했고 의원님은 지금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내가 그 임기 동안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인 국회의원이니까 장애인만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서 있는 사람,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가 다 만들어져 있고 건물도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은 서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대원 씨처럼 저처럼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넓은 세상, 넓은 공간, 열린 공간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려 있는 뭐 이렇게 계단이 있거나 이런 것을 없애는 아주 평범하면서 특별한 그런 일들에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똑같이 장가 갔죠 이번에? 네,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도 좀 축하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그 장애인이 고등학생 나이, 대학생 나이, 직장 갈 나이가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연애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직업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보다도 박대원 씨가 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예쁘게 옷도 입고 넥타이도 노란 넥타이 입고 나오셨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어떤 고별 무대라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폭스클럽을 처음에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용감했지 제가. 한 번은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저를 보고 이러더군요. 아저씨, 장애자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우가 맞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아저씨는 왜 다리가 없어요? 라고 물었을 텐데. 또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대원 씨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서 요즘은 이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왈칵 진짜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폭스클럽에서 6개월 동안 이 바퀴 달린 사나이를 진행하면서 참 제 능력이 미흡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장영수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프로 내가 하면 안 돼? 네, 지금까지 밖에 달린 사나이 박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그동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스마일 판매왕 유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YGJ 그룹, 저희 욕지거리 그룹이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호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사업 구상을 하신다면서 모텔 한 개를 인수? 그래서 모텔의 미음자를 이런 식으로 이유로 막 고치더니 호텔이라고 막 우기고 다니십니다. 전 창피하고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욕지거리 호텔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사진을 함께 좀 보실까요? 자, 이거 우리 호텔 아니에요. 저희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호텔 치니까 사진 몇 장 중에 제일 괜찮은 걸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런 데서 좀 자고 싶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보통 우리 호텔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이제 어떤 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통해서 이제 호텔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호텔들이 가족 같은 편안함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욕지거리 호텔이 타 호텔과의 차이점, 저희는 가족 같은 편안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내 집 같은 느낌이 들게끔 대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밤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 사장님이 왜 늦게 들어왔냐? 욕지거리를 해요. 내 집 같은 거니까요. 여성 고객님 같은 경우 술 먹고 들어오시면 누구랑 먹었니? 남자친구니 누구니? 이러면서 잔소리를 막 퍼부어댄다는 거예요. 완벽한 내 집 같은 느낌의 편안한 호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고급 호텔을 가시면 여러분 카드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쇠 대신 카드로 문을 여닫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 욕지거리 호텔이 타 호텔과 차이점, 저희는 특별한, 저희가 독점 개발을 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브리카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브리, 뭐든이죠. 에브리카드 OK 시스템. 말 그대로입니다. 에브리카드. 여러분들 지갑에 요즘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중전화 카드 웃음에 살짝 껴가지고 돌다가 열리겠죠? 요즘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게 없다고 치면 막 신용카드나 이거 넣어서 열리면 되고, 이게 두 개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명함 정도는 있잖아요. 한 장은 안 됩니다. 이게 구겨지니까 넣다가 두 장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딱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시스템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제가 저희 사장님하고 밤늦도록 매일같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뭐 사업 때문일까요? 아니죠. 요즘 KBS E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장밋빛 인생에 저희가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맹순이가 혼자 암을 고치러 가면서 소망이 아빠에게 남겼던 마지막 편지의 장면. 소망이 아빠, 나 아파. 나 암이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이 불륜이 가정 파괴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호텔과 무조건 차별화해라. 다른 호텔과 차이점, 저희는 여인숙 호텔 모텔 이 숙박업계를 통틀어서 최초로 불륜 커플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거기서 가장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안 받기로 했다는 거. 그럼 혹자들은 겁니다. 아니 불륜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 호텔은 다르다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전 객실에 저희가 그래서 도청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불륜이가 걸리면 저희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내게 도청 장치 달려 있는 거죠. 듣고 있다가 이게 불륜인 게 걸려서 뭔가 수상한 짓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불륜 스톱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저희가 인체에 무해한 수면 가스를 방 밑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들 쓰러지겠죠? 그래서 옷을 벗다가 쓰러진 커플은 제가 들어가서 옷을 다 입혀드려요. 왜냐면 서로 어색할 수 있잖아요. 깨어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에브리카드 OK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죠? 들어가서
신체 부위와 니께서는 사람을 잠을 재우는데 바퀴벌레는 죽인다는 거. 불륜이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 꼭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맹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고급 호텔 가시면 유료 채널이라고 해서 성인 영화 채널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추가 요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욕지거리 호텔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외로운 밤 여러분 마음껏 보시라는 겁니다. 남성 고객뿐 아니고 여성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 성인 영화 채널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저희는 자체 제작한 영화만 틀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투명 미녀와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저는 막 다 벗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미녀가 뭔가 하고 있는데 에로틱 장면을 제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여요, 미녀가.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 저희가 좀 후속작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사장님하고 컴컴한 데서 뭐하니? 이름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컴컴한데 저 혼자 또 막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결정적인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게 그 컴컴한 데서 투명미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욕지거리 호텔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항상 열심히 뛰어가는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욕지거리 호텔, 호텔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호텔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스마일 판매왕 유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웰빙계의 진수 현대 요가 백서.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현대 요가 백서의 김인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디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요즘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제가 입맛이 너무 좋아서 밥을 많이 먹었더니 자꾸 네.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요. 아, 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예쁜 몸매 유지하시기 위해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세요?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 왜 해요? 전 요가를 해서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뭐가요?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야, 이거 보시는 분들 말이죠. 감사합니다.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입맛 좋으시면 녹화해 두셨다가 계속 드세요. 야, 반반 없다. 예. 근데 선생님 말이죠.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남녀 간에 네. 이성을 바라보는 주의 깊게 보는 신체 부위가 따로 있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말이죠. 네. 남성을 볼 때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게 3위가 엉덩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 왜 웃으시죠? 그리고 2위가 팔뚝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1위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요, 네. 여성분들을 볼 때 주의 깊게 보는 신체 부위가 3위가 가슴이고요, 2위가 의외입니다. 네, 뭔데요? 바스트. 그리고 1위는 배 위, 목 아래. 남자들 역시 지조가 있어. 대쪽 같지 않습니까? 남자들이랑.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말이죠. 네. 오늘 배워볼 요가는 뭘까요? 오늘 네. 배워볼 요가는요. 네네. 복부 비만을 예방하기도 하고 네. 척추와 복부의 근력을 바로 잡아주고 근육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좋습니다. 그런 요가를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요가 백서 제7장 뱃살을 빼주는 요가. 텔레토비 친구들, 뱃살 이제 그만. 많이들 놀라시네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요번에 보여주실 동작은 어떤 동작이죠? 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동작은요. 네. 자, 두루미 자세. 굉장히 두루미 자세요. 네. 고난이도 동작이에요. 네. 자, 전신에 근력이 많이 필요한 동작. 오, 여러분들 박수.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계속하세요. 계속 도와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민덕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생님 학원을 좀 넓히셔야 된다 그래갖고 요즘 말이죠,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나 뱃살 빼신다고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좀 살이 있는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통통하고,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좀 통통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나 이 살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살이요? 20살!
그럴 줄 알았어. 20살. 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20살. 너무 좋아합니다. 예. 항상 이래요, 우리 인석 씨는. 네네. 네. 인석 씨가 살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죠. 네. 근데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팔뚝살, 뱃살, 허벅지살 한 번 찌면 복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곤란한 살이 뭔지 아세요? 곤란한 살이 뭐죠? 역마살이요. 일 났네, 일 났어, 일 났네. 역마살이 살이에요? 역마살이 살이에요? 예? 이 얘기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네. 제가 네. 나이트에 가서 부킹을 했단 말이에요. 부킹해서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몇 살이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개맛살이요.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몇 살이세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저는 20살이요. 이런 넉살! 죄송합니다. 예. 네. 요가 동작으로 들어가서요. 네.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입니까? 네, 다음 네. 동작은요. 체어 트위스트라는 동작이에요. 체어 트위스트요? 네. 네네. 복부에 살만 빼는 동작이 아니고요. 네. 척추를 교정시켜주고요. 우리 네. 요 사이드에 살이 많이 잡히잖아요. 네. 요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의자에 앉듯이 네. 양 무릎을 90도 구부리시고요. 네. 오른손이 왼쪽 바깥쪽 무릎에 기대져요. 그래서 다시 왼손이 오른손을 밀면서 척추를 많이 트위스트 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야, 근데 선생님 말이죠. 굉장히 쉬운 동작을 네. 어렵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신 선생님 있죠? 설명보다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 들어볼게요, 한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졸았어. 얼마나 웃겨, 재밌고 뒤에 쏙쏙 들어오자죠. 예? 쏙쏙 이거 봐, 똑같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인석 씨가 개그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웃기겠습니다. 선생님 말이죠. 네. 뱃살 빼는 요가에 네.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런 네. 요가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가와 식이요법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네. 뱃살이 가장 많이 빠지고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하시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요가도 하시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익한 요가와 함께했던 현대 요가 백서 김인석이었고요. 나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질한 아빠와 불을 두명 아빠와 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둥이의 아빠 안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 오늘 아까 생일이잖아요.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까 생일 축하합니다. 야, 이 녀석 철이 다 들었네 금세. 다 컸어. 어떻게 아빠 생일도 다 챙기냐? 아이, 이 뭐야? 노래 걸렸으니까 돈 주세요. 아, 이 녀석 진짜. 이거 누구 사진이에요? 아,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나한텐 할아버지 되는 할아버지 사진이야. 그래요? 되게 구리게 생겼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 지금 할아버지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야? 구리게 생겼다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구리게 생겼으니까 구리게 생겼다고 그러죠. 뭐라고? 이 녀석이 네가 더 구리게 생겼어. 이거 진짜. 왜 그런 거지? 버릇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버릇하는 놈은 때려서 가르쳐. 예, 아버님. 뭐냐, 그냥 때려서 가르치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때리고 가르쳐요? 에이. 정말 왜 이래 이 녀석이 정말. 이 녀석이 정말 말이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거야? 에이.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이거 진짜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곱지. 에이. 그만해, 하지 마. 저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이거 난 또 누구 닮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에이, 진짜. 진짜. 아빠랑 노래 부를까? 좋아요. 아빠가 부를 테니까 따라해봐. 알겠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같이 죄송하도 걱정하도
잠깐요. 왜 그래? 잘 부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가 그래요. 무슨 노래 부를 건데? 아까하고 관련된 노래요. 나하고 관련된 노래? 그래요. 한번 불러봐 그럼. 알았어요. 캐캐.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여러분도 긁으세요. 망할 때까지. 아버지는 망하셨지. 카드를 긁다가 카드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 카드를 카드를 긁다가 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강의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오호, 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얼마입니까? 뭘 쉽니까? 제가 다 불러줄 텐데. 100억입니다. 미국의 프로골퍼 위성미 선수가 받은 계약금입니다. 100억. 돈이에요, 돈 결국. 돈 하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돈만 많이, 돈 많이, 돈 많이. 이 춤을 홍록기 군이 가르쳐 줬어요. 돈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웃긴대. 야. 자, 위성미 선수가 이것만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갈 때마다 상금 받죠? 스폰서 받죠?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을 받습니다. 야, 정말 프로. 그러니까 위성미 선수가 티에다 공을 올려놓고 한 번 딱 치는 것이 여태까지 제가 방송 데뷔해서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출연료와 행사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성미는 한 번 쳐서 잘못 치면 오비가 납니다. 그럼 다시 칩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찾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프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로를 지식 검색에 싹 넣어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오죠.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프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요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소야. 대충 뭐 그까이 거 대충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대충이 없어요. 완벽주의를 기해야 돼요. 두 번째,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몸이 생명입니다. 몸을 프로처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재산입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담배 피는 겁니다. 담배 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몸에 나쁜 겁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비만이에요. 뚱뚱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뚱뚱한 사람이 담배 피는 겁니다. 몸을 아껴야 된다. 자, 그래서 나이 세대별로 성공에 대한 프로 의식이 좀 생각이 다릅니다. 4살 때는요, 4살 때는 어떤 프로 의식을 갖느냐? 바지에 오줌만 안 싸면 된다. 4살 때. 10살 때는 그렇죠. 친구를 많이 사귀면 된다. 20대 때는 그렇죠. 여자와 잠자리에 좀 들고 싶다. 30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60대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 합니다. 70대가 되면 여자와 잠자리에 드는 걸 성공하고 싶습니다. 80대가 되면 바지에 오줌만 안 싸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인생이라는 다시 돌아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러분, 오늘날 나이가 먹고 여러분들 프로가 되셔서 이 사회에 일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프로그램 많이 계속해서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간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엑스트라.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많은 인간들은 과일 한 상자를 네모 먹었다. 많은 인간들 두고두고 골치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 과일 한 상자가 어떤 겁니까? 과일 한 상자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퇴근길에 요 앞에서 과일 팔길래 한 상자 사왔다, 맛이나 봐라, 이렇게 사주는 게 한 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백화점 가면 이러지 않습니까? 저기 과일 한 상자 먹어보고 가세요, 이렇게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과일 한 상자 아닙니까? 이걸 두고두고 먹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많은 인간들의 얘기 중에서 과일 상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과거 많은 인간들은 과일 상자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서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에라 돈이나 먹어라 이거죠. 국회의원이 과일 상자를 받고 딱 기쁜 마음에 열었다가 돈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먹을 걸로 사람을 약 올린다. 가끔씩 보면 많은 인간들이 영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많은 인간들 시대에 발견된 새로운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많은 인간들은 특히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얼굴에 밥풀이 붙어있으면 친구가 야, 그 얼굴에 밥풀 붙었다 띄워라 라고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얼른 띄워 먹어야죠. 이 하면서 몰래 띄워 먹어야죠. 그걸 왜 가르쳐줍니까? 요 가족끼리도 안 가르쳐주는 건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밥풀 묻은 것을 알려준 친구가 있다면 당장 결혼하십시오. 동성 친구면 어떡하냐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 햄버거 가게에서 발견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많은 인간들이 즐겨 먹던 햄버거 세트, 징거 버거 세트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마치 송편 크기 같은 햄버거, 그리고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은 개수를 가진 감자튀김, 그리고 정수기 옆에나 붙어 있을 것 같은 컵에다가 담긴 콜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세트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저희의 햄버거 세트를 제가 이 앞에서 한번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햄버거 세트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이거 햄버거 살 때 돈 아끼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1,000원짜리 햄버거 사가지고. 자, 그리고 아이고, 콜라도 좀 라지로 사오지 스몰로 이렇게 좀 제작 형편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 이해 바라고요. 자, 감자튀김도 이렇게 알맞은 봉투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햄버거 먹었네 안 먹었네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 많은 인간들의 햄버거 세트 정말 세트로 놀고 있습니다. 자, 한참 복고 그리고 옛날 것들, 추억을 되살리는 것들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인기 있었던 TV 외화 시리즈를 몇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할아버지의 옛날 기술을 가지고 요리를 하나둘씩 해먹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맞는 칼로 촉촉 요리를 해먹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주인공 외화 시리즈 맥가이버 칼입니다. 정말 추억의 노래가 흐르고 있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주인공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밥하고 신김치 그리고 양념 몇 개 가지고 순간적으로 김치볶음밥을 해먹는 장면은 정말 어떻게 그런 순발력이 나오나 하는 놀라운 아주 장면이었고요. 또 유명한 대사가 이런 게 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지, 라면에 계란을 넣어도 맛있고 파를 넣어도 맛있지만 절대 둘 다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안 돼. 왜냐고? 너무 맛있으니까 라는 명대사도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인기 외화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슈퍼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도와줘 킷! 자, 바로 이런 내용이죠. 데이비드 하스러프 주연의 전격 ZZ 작전입니다. 자, 전격 짜장 작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키트가 최첨단 배달차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노래만 들어도 저는 벌써 차가 달려올 것 같습니다. 자, 이
키트와 짜장면이 불기 전에 배달하려는 주인공과 또 뺏어 먹으려는 악당들 간의 혈투가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1971년도에 시작해서 약 20여 년간 사랑을 받았던 인기 수사 시리즈인데요. 최보람 씨 주연의 드라마죠. 드라마 수사 반잔입니다. 소주 한 병은 분명히 7잔 반인데 과연 반잔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떠있던 사이다는 누가 떠먹었는가 등에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범죄 드라마입니다. 뭐니뭐니도 기억에 남는 건 박반장 역할을 맡으신 최보람 씨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식탁을 모두 쓸고 다니던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최근에 했던 인기 외화죠.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멀더 역할을 맡았고요. 스컬리와 함께 열연을 했죠. 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만 전담하는 FBI 요원들의 내용을 그린 영화 마른 인간 연구의 엑스파일입니다. 저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음악도 제가 나오는 음악 맞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한 거죠. 기억에 남는 저의 대사로는 이런 게 있죠. 스컬리, 이리 와봐요. 도대체 허리가 어디 있는 거야? 라든지 스컬리 일로 와봐. 여기 쪼그랑기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라는 놀라운 대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서 옷들이 많이 두터워지셨는데요. 코트나 파카 같은 것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는 길에 너무 추워서 옷깃을 이렇게 여미게 되는데요. 안 여며지더라고요. 자, 아직까지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인지 알 수 없었던 고문기계 런닝머신과 미스코리아를 왜 대중소로 뽑지 않고 진선미를 뽑았는가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복서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유쾌한 웃음만 활짝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